오늘은 저희 의대 정원, 윤석열 정부가 전격적으로 아주 발표를 했던 그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현장 방송으로 우리 이용승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시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긴급하게 저희가 네, 오셨는데 아니 요즘에 네. 설 연휴 안부 묻기보다는 네. 일단 이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지금 좀 총평을 하십니까? 좀 일단은 그 소식 전해 듣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좀 놀라서. 너무 놀라셨죠? 네, 뭐 네. 규모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원 늘린다고는 했는데 네. 그 규모 자체가 뭐 제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이라. 아. 그래서 이제 예. 그게 좀 너무 놀랍긴 했죠. 그러니까 규모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 너무 전격적으로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네. 확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저희 의사들은 기존부터도 일단 이제 의대 네.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왔고, 이번에 이제 그 발표가 나자마자 어쨌든 지금 그 의사협회 네. 회장님 이필수 전 이제 예. 의협 회장님은 일단 사퇴를 하셨고, 의협 회장님이 네, 사퇴를 네. 하셨고요. 네, 지금 이제 네.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걸로 어허. 해서 이제 그 의장님들하고 이제 그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은 투쟁 때문에 이제 문제긴 한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그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도 혹시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솔직히. 너무 긴급하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까지 네. 막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2,000명을 증원을 늘리면 정원을 네. 늘리면 이게 도대체 의료 소비자라고 하는 네. 국민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영향이 좀 우려되는 겁니까? 근데 우선은 이제 의대 정원을 어떤 식으로 늘리느냐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계속 2,000명씩을 매년 늘린다라는 계획이 아니고, 예.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의대 정원안이 네. 5년 동안만 우선 2,000명씩을 늘려서 네. 10,000명을 배출을 하고, 어허. 그 이유는 이제 정원을 줄여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골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5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번에 발표한 네. 안을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 딱히 뭐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은 얼마나 줄일지는. 음. 근데 이제 우선은 5년으로 해서 이제 2025년도부터니까 네. 2025년 입학생부터죠. 네. 2030년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허. 그 5년간에 2,000명씩 늘리겠다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엄청난 현재 숫자죠. 현대 의대 증원이 3,000명 정도거든요. 네. 3,000명이 조금 넘는데, 그걸로 비교해 보면 거의 한 뭐 60-70% 가까이를 그 정원을 늘려놓는 건데, 그렇죠. 그걸 5년까지는 늘려놓으면 이제 그 입학하는 분들을, 의대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네. 공간,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의대 간단한 교수님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해서 하는 이게. 게 아니죠. 왜냐면 의대 교수님들 거기에 필요한 이제 뭐 그 공간, 뭐 강의하는 뭐 강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실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그 사실상 저희가 그 PK라고 해서 그 의대생 실습 돌 때도 사실 병원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뭐 몇십 명만 늘어나도 그렇죠. 잘 안 되죠. 차질이 있는 네. 거죠. 네. 카데바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과 1학년 때 해부학 같은 이제 네. 그 교과목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실습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데바는 사실 지금도 부족해요. 어. 그 의료용 그 카데바는 아직도 부족해서 막 10명, 뭐 15명, 많게는 뭐 네. 20명 이렇게 몰려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인원을 늘린다? 아. 그래 놓고 또 나중에 5년 지나서 또 다시 줄인다? 그럼 그 1,000명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한 인프라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인프라가 또 이제 공백의 상태가 되는 게 네.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런 졸속적인 결정이 네. 이렇게 의대 교육 현장에 미칠 이제 악영향, 네. 부작용들 짚어주신 거고, 네. 더 본질적인 거는 의사 수를 늘리면 네. 결국 지금 내외산소라고 하는 네. 그 필수 의료 그렇죠. 내지는 지방 의료의 지금 소멸 문제인데, 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그걸 5년 늘려놓고 또 줄인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게 좀 졸속 행정이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건 의대 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나오는 이제 의료 정책도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것까지는 또 하나하나 짚어드리기가 좀 복잡한 문제를 어려운 이야기는 문제입니다. 하실 거고, 예, 예. 의대 정원만 해서 그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이제 의대 정원을 예를 들어서 2,000명씩이나 늘린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졸업을 해서 이제 의사가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 의료로 빠질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상은
별개의 문제고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는 네. 문제도 또 별개의 네. 문제고 당연히 네. 이제 지방 의료 인프라라고 하는 게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지방 인구가 소멸 직전에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병원들도 사실 그쪽에서 개원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소아과나 이런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쨌든 이게 의료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결과적인 부분의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러 정책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의료와 그 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은 이제 가장 그 다른 인프라 내에서 이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정책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의료가 지방 같은 네. 경우 인구 소멸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쪼그라드는 축소사는데 그러니까요. 이 의사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과연 그 필수 의료를 좀 갈 것이냐 지금도 지금 그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네.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지금 어떻게 감당할지 결론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 주체는 의사들이고요. 네. 그게 독점적인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요자들은 국민인데 네. 결국 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갈 것이다. 당연히 국민 이거를 지금 우려하시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정부가 좀 무턱대고 네. 의사 숫자 늘리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네. 뭔가 지금 정권 차원에서 뭐 승부수를 좀 던지는 좀 그런 모양새 아닌가. 너무 이제 졸속적으로 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 네. 좀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이제 겁이 나는 질문인데 이게 아니, 좀 정치 얘기는 너무- 사실 너무 이제 또 네. 이렇게 사실 이렇게 호불호가 좀 있다 네. 보니까 네. 의사들 뭐 저들 포함해서요.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책 또는 정쟁의 일부로 다가가는 것 자체가 좀 저와 걱정되시죠. 걱정이 되는 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일단 이게 왜 사실 총선 전에 이렇게 급하게 결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준비 지금 아무것도 네, 안 돼 네. 있다면서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 지금 의사 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사 회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네. 그 지역 의사회라고 하는 이제 그 선거들이 다 몰려 있는 시기거든요. 그게 지금 그래서 3월에 네. 있나요? 3월에. 그래서 지금 4월 정도가 되면 저희도 어쨌든 이제 협회 내 지도부가 지금 교체가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어수선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 공백기 네, 교체기를 네, 지금 네. 이용하고. 근데 어떻게 이런 큰 의료 정책 중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문제를 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혼란이 생길 만한 이런 시기에 꼭 이걸 네. 추진을 해야 됐는지.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의협에서도 계속 지금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뭐 계속 이제 그 집행부에서 이제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네. 막판에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통보하듯이 네. 이런 식의 어떤 뭐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깔끔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없이 그냥 시키면 대책 해라. 없이, 대책 없이. 네, 정부에서 시키면 해라라는 식의 어떤 이런 식의 그 정책적인 절차로 해서 그 통과된 이런 정책들이 근데 문제는 결국은 고스란히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국민 피해가 가니까요. 국민이나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갈 아니 그래서 거라는 저는 거죠. 우리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 정치적인 오해를 받으실까봐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면도 네.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정부라고 다 옳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죠. 반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 편에 선 전문가들의 양심, 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낼 책임, 네. 사명감, 네. 전 이런 걸로 오히려 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네. 의사들도 지금의 의사들도 저를 포함해서 저는 사실은 네. 그냥 개원이에요. 예. 개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개인 사업자죠. 네. 네. 근데 이제 의사라는 직역도 뭐 의대 교수로 지금 이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는 이제 대학병원, 그다음에 준종합병원, 예. 이래서 이제 뭐 2차 병원 아니면 예. 이제 공직이라고 해서 이제 네. 그 페이닥터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또 전공의하고 의대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이제 직역들이 단계가 다 있는 거죠. 네, 단계가 예,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사라고 하는 직역 자체가 예. 단순히 이제 뭐 저 같은 개원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의대생부터 그다음 전공의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다 다양하게 계신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다양하시거든요. 또 병원마다 아니면 이제 개인 의사마다의 예. 그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의대 2,000명 배출되는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인원들이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 다 필수 의료라는 쪽으로 해서 빠질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네. 예. 그런 걸 기대를 할 수가 없죠. 또 그걸 원한다고 하면 예. 애초부터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예.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뭐 그 일단 의료 수가 현실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형사 문제와 관련한 이제 법적인 부분들, 그렇죠. 의료 소송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 거기에 업무가 대한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게 왜냐하면
방어 진료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저희 뭐 개개인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다른 국민들하고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나 이런 것들 어쨌든 저희 직업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거지만 그런 부분을 진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법적인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소신 있는 진료 자체가 이제 위축이 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지금 일련의 흐름 저희가 짧고 굵게 지금 다 짚어봤는데 네. 뭐 다 여기서 논의를 소화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만은 네. 핵심은 네. 좀 정권 차원에서 준비되지 않은 일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부 국민들에게는 막 지금 박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이것이 약간 전문 직역들에 대해서 좀 악마화 네.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정치적 고려로 만에 하나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만 피해를 보시고 네. 결국 국민들도 피해를 보는 그럼 도대체 이런 의료 정원 증대라는 게 네. 왜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또 근본적인 물음에 또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매우 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좀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좀 짧게 말씀해 네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총파업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지금 설 연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일단은 이제 그 대한전공의협회라고 해서 네. 그 일단은 의대생하고 이제 이 전공의 분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뭐 회의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방향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를 약간 이제 그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의 동력을 상실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뭐 지금 협박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협박성의 어떤 그런 네. 뉴스들이나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는 하시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뭐 저를 포함한 여러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네. 어쨌든 예. 뭐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통해서 80%가 넘고 거의 90% 가까이가 그 의사 증원을 증원에 찬성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네. 이런 방식으로 이건 아니다. 이런 네. 방식으로 준비 없이 예. 저희도 일부는 그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 이후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의대 정원 증가 맞습니다. 문제, 증원 자, 문제예요. 이렇게 간단히 네. 경솔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 네. 이 말씀이시고 저도 이제 민심동행을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건 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정말 토론이 필요하고 네.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너무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그렇죠. 있다라고 아무래도 이 저는, 구조적인 면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 길에 제가 옳고 그름을 네. 잘 가릴 수 있도록 옆에서 저도 같이 네.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정부가 잘하면야 당연히 칭찬해주고 그럼요. 박수 네. 보내는데 네. 못할 때에는 전문가로서의 네. 양심과 또 목소리를 높일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귀한 아, 자리에 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는 네. 좀 이렇게 스튜디오에 또 오셔가지고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네. 말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 조금 그 국민분들도 이해하실 수 그러니까 쉽게 하나씩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긴급 현안 방송 진행했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요 의대 정원 문제 2,000명 확대하는 부분은 꼭 관심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좀 편견 없이 우리가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